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장모님 생신 선물로 5,000원 드렸습니다. 제목만 보면 저 정말 한심한 사위입니다. 5,000원인 이유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40살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 반 됐습니다. 한 달 월급이라는 것보단 제가 일한 만큼 일당, 연장, 야간 수를 합쳐서 한 달에 받는 시기라 매달 월급이 달라서 정확하게는 기재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최소 450은 받고 많이 받는 달은 6에서 700만 원 받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11시입니다. 밥은 회사에서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급여 통장 자체가 와이프에게 있고 전 매달 용돈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10,000원. 처음에는 이걸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정말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과 담배 한 모금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편의점에서 탄산음료도 사 먹습니다. 저거 다 해결하고 남는 돈은 하루에 대충 3,000원 정도 되는데 그거 모아서 오토바이 기름값 하면 정말 하루 10,000원으로 아둥바둥 삽니다. 혹여 줄자라도 고장나는 날이면 저 3,000원에서 또 쪼개서 일주일을 모아서 공구 사고 공구가 고장나거나 일하다가 잃어버리면 그 주는 정말 힘들게 버팁니다. 장모님 생신이라 며칠 전에 처가 식구와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처형 남편이신 형님과 처지 남편인 동서가 장모님에게 돈을 드리는데 밥 먹다가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와이프에게 따로 받은 돈도 없고 지갑에는 딸랑 5,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 분위기가 이상하게 저한테 집중되고 저는 뭐 준비한 거 없냐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죄송하다면서 그냥 지갑에 있는 5,000원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것뿐이네요. 나중에 땡땡 엄마 통해서 용돈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와이프는 똥 씹은 표정.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 안 하지만 노가다가 어쩌고 저쩌고 수입이 일정치 않네 어쩌네. 와이프가 그냥 느낀 그대로 쓰면 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앞에 있는 술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는 중에 갑자기 처형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 제부, 지금이라도 다른 직장 알아봐요.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서 땡땡이가 지금 여유가 없나 보네. 저 나름대로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전역하고 계속 이 일 하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남들보단 내 시간이 없을 뿐이지 어디서 돈 못 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갑자기 우리가 띵해지고 실수할까봐 제가 오늘 일하고 와서 많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와이프랑 같이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와이프 운전하면서 엄마 생일인 거 한 달 전부터 말했는데 5,000원이 뭐냐고 막 뭐라고 하길래 나 하루에 10,000원 받아. 너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시켜 먹는 그 배달 음식 값도 안 되는 10,000원 받으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고 네가 센스가 있었으면 나한테 따로 돈 봉투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자기 친구들 남편들은 용돈 모아서 이럴 때 다 쓴다고 말하는데 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루 10,000원, 한 달 일요일 쉰다 치면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가 있는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고기에 소주 한 잔 못한 지도 1년이 돼가네요. 누가 쏜다고 할 때나 그때 가서 한 잔 얻어먹고 회식 때나 같이 한 잔 하고 정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가 왜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에서 말도 못하고 말하면 제쳐 욕하는 것뿐이 안 되고 속으로 답답하기만 있기 뭐해서 익명을 통해서나마 어디서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추가. 댓글 읽어보고 느낀 점이 제가 멍청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라 보인다. 모자르면 모자랄 수도 있죠. 그동안 와이프 믿고 맡긴 통장에 돈이 별로 없네요.
모자라면 모자란 게 아니라 모자란 놈이네요. 그리고 도박이나 바람이나 그런 적 없어요. 바람은 필 시간도 없고 와이프에게 미안한 짓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5천 원.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나중에 생각해도 이불킥 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고 평생 기억에 남을 못난 짓이네요. 조언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드릴게요 라는 말을 못하고 드렸던 제가 정말 생각이 없었네요. 그리고 자작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자작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적어도 컴퓨터 끄면 지금 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 현실엔 통장에 800만 원이 있고 와이프는 인터넷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냐.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것들 다 헛소리다 뭐다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처갓집에 간다고 딸 데리고 나가서 혼자 공허하네요. 그리고 오늘 쉬면서 혼자 술 마시는데 내가 왜 지금 혼자 술 먹고 있지 하면서 핸드폰 보는데 정말 전화할 사람이 없네요. 결혼하고 나서 그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있던 친구들, 동료, 막상 연락할 사람이 없네요. 허탈하네요. 돈 아낀다고 내 차 주고 난 비 오는 날 빼곤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그동안 돈 어디에 썼는지 통장 카드 내역 보니 이해 못할 것이 많네요. 백화점과 처갓집에 큰돈 보내고 저희 할머니에겐 매달 20만 원 보냈네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제 할머니이자 부모님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억울해서 눈물이 너무 나네요. 난 하루에 10,000원에 아둥바둥 살았는데 결혼하고 6개월 동안은 일을 많이 안 했지만 딸 태어나고 정말 매일 죽어라 일하고 점심 먹고 1시간 쪽잠, 저녁 먹고 30분 쪽잠 자면서 월급 600만 원 이하로 준 적이 없는데 지금 통장에 80만 원이라니. 지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나는 회사에서 새끼 주는 거 꾸역꾸역 먹고 몸이 힘들어서 비타민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3만 원 주길래 2만 5천 원짜리 사고 5천 원 챙기면서 좋아했던 내가 진짜 등신이네요. 와이프 결혼 전엔 은행에서 일해서 돈 관리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결혼 전에 막 적금 어떤 게 좋고 어느 은행이 좋다라고 설명해 줬는데 그 적금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지금 계속 통장 내역 보니까 처형한테도 좀 큰 돈 보냈네요. 그 얄미운 사람한테도 돈 보낸 거 더 어이가 없네요. 억울하고 눈물 나고 더 이상 글 못 쓰겠네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그냥 푸념이나 하고자 한 것이 많은 분에게 관심을 받아서 놀랐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정신 차리라고 쓴소리 해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변명하자면 가족을 믿지 못한다면 누굴 믿어야 할까요?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의 미래에는 행복하고 좀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맨정신으로 감이 잘 안 잡히네요. 그냥 그 후 이야기를 순서대로 하자면 혼자 술 먹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동생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판 보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형님이냐고. 그렇게 전화하고 만나서 오랜만에 술 마셨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술값으로 20만 원 썼네요. 이 간단한 걸 그동안 못하고 살았네요. 그리고 다음날 은행 좀 다녔습니다. 혹시나 다른 통장에 돈이 있을까 해서 하지만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급여 통장 새로 만들고 카드 다 정지시켰어요. 위에 글엔 쓰지 않았지만 결혼 전에 통장에 1억 8천 정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억울했어요. 와이프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돈 다 어디에 있냐고. 그랬더니 처갓집 도와주고 처형에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디에 있냐 물어봤더니 생활하다 보니 돈을 다 썼다라고 하길래 그럼 적금은 들어놓은 거 있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혹시 너 이름으로 적금 든 것도 없냐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언제 올 거냐라고 하니 자기 욕하는 글 쓰고 욕먹게 하니까 좋냐고.
사람들이 이혼하라고 하던데 이혼할 거냐고, 왜 자기 이야기 안 들어보고 그런 곳에 글 써서 왜 자기를 욕먹게 하고 자기 가족들 욕먹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욕을 먹는 거고, 내가 결혼하고 친구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개인적인 교류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져서 난 어디에도 말할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글을 썼다. 그리고 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려 버렸다. 내가 방관한 것도 있지만 도를 넘어선 것 같다. 집에 들어와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라고 전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와서 장모님에게 전화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는 아니어도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말하며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땡땡이 집에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집에 가니 와이프가 혼자 와 있더라고요. 얼굴 보면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보니 답답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기는커녕 TV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자기 기분이 가장 최우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었으면 다시 시작하자 라는 마음으로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 너랑 사귀면서 네가 나한테 수없이 헤어지자고 해도 난 너에게 헤어지자고 한 적 없어. 왜냐하면 네가 그 말할 때마다 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난 적어도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가 않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상처 주지 말자는 마음으로 너에게 화 한 번 안 냈어. 그런데 이젠 나도 지쳤어. 너한테 상처되는 말 한 번만 할게. 땡땡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니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딸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나가서 담배 하나 피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키운다면 잘할 수 있을까? 일은 어떻게 하지? 옮겨야 되나? 이제 돌 지난 지 몇 달 안 됐는데 아이들 돌봐주는 곳이 있을까? 그냥 꾹 참을까? 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내 자식만큼은 부모 사랑받으면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저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좋아하는 걸 덜 열심히 하며 살고 싶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렇게 안 살고 싶더라고요. 담배 피우고 들어가서 난 지금 이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아이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진 못했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저는 집에 있고 와이프는 다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번 와서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그래서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장모님, 처형, 처제, 와이프 이렇게 넷이 있더라고요. 처형 얼굴 보니 욱하고 화를 낼 뻔했으나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칠 용기가 안 나 그냥 인사드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이 첫 한마디를 꺼내더라고요. 같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글을 쓰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처형, 와이프가 처형한테 5천 넘는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던데 그거 벌써 1년 전인데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하니 자긴 와이프가 빌려줬고 와이프 돈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형, 제 명의 통장이고 처형 통장 보면 제 이름으로 간 건데 그리 말을 하십니까? 정말 몰랐다고요? 그리고 장모님, 저 지금까지 하루에 10,000원 받으면서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최소 400 넘는 돈 주었습니다. 많게는 750만 원 줬고요. 그리고 통장에 1억 8천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통장에 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결혼한 지 1년 반 지났습니다. 그중 5천만 원은 처형에게 갔고 장모님 이사 가실 시기에 1억 넘는 돈이 빠졌다. 그건 그렇다 쳐도 나머지 돈은 단체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돈 모으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땡땡이가 따로 돈 모은 거 없다고 하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 장모님께선 와이프 감싸려고 자기가 빌려달라고 했다고, 처형내도 형님이 일 그만두면서 빚이 생겨서 자기가 와이프에게 빌려달라고 했다. 다 자기 잘못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처제가 한마디 하는데 엄마가 왜 다 책임을 지냐고, 엄마 이사할 때 언니가 자기 퇴직금이라고 하면서 돈 보냈고 큰언니는 작은언니 볼 때마다 자기도 도와달라고 빌려달라고 한 건데 왜 엄마가 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냐고. 그리고 언니들도 형부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핑계가 아니라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형부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글 쓰기 전에 솔직히 털어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하고 장모님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랑 와이프, 처형 셋이 남았는데 서로 어색하게 쳐다만 보다가 처형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쁜 뜻으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고, 그냥 웃자고 그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냥 얄밉더라고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다 안 풀리더라고요. 와이프랑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부탁해서 저랑 와이프랑 둘이 나와서 공원으로 가서 3시간 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들을, 결론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아이 엄마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로 월 1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그냥 장모님 도와드릴 때 빠져나간 돈, 그리고 처형에게 빌려준 돈, 그걸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같이 술 마셨던 동생이 알려줬어요. 제 이야기가 유튜브에도 나오고 후기도 기다린다고. 그래서 나름 후기 열심히 써봤습니다. 뒤집고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결말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욕도 많이 먹고 공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정말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되어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일단 저희는 결혼 전에 와이프의 요청으로 결혼 계약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는 걸 밝혀둡니다.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고요. 각자 인컴은 각자가 관리하고 공동 생활비 내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쓰던 절대 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명절은 각자 집에서 당일치기로 들리며 무조건 외식으로 하고 밥 한 끼로 끝내기. 제사든 뭐든 각자 알아서 챙길 것, 집안일 분배하고 정확히 갈라서 할 것 등 많네요. 골자는 판에서 말하는 반반 결혼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금슬이 좋으시고 저희 부부에겐 알아서 잘 살아라, 연락받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시라서 지금까지 문제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정확히 갈라서 했고요. 전 빨래 요리를 하고 와이프는 청소, 정리 등을 맡아서 하고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거의 베프 느낌이죠. 연봉은 저희 둘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고요. 300 초중반쯤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만이었던 것은 생활비가 결혼 초기에 엄청나게 빨리 없어지기에 이게 뭔가 했는데 와이프가 엄청 비싼 화장품을 생활비에서 샀더군요. 거의 달마다 120 정도 몇 개 돌아가며 사는데 생활비로 감당이 안 되더군요. 빡쳐서 저도 생활비로 게임들 사재기 시작했습니다. 20만 원쯤 쓰니까 바로 태클이 들어오더군요. 왜 개인적인 물품을 생활비에서 쓰냐길래, 너도 화장품 사길래 나도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물품 산 거다 했더니 화장품은 생필품 개념이랍니다. 하여간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 줄이자면 결론은 생활비에서 달에 200만 원 이하로만 화장품 지출하는 것으로 지어졌습니다. 뭔가 억울했던 거 다 쓰고 앉아있네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반반 지켰다는 말입니다. 5년 정도 살면서 서로 다 이해했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존중이 이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담배를 끊으면서 사기 시작한 로또가 얼마 전에 2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세금 떼고 5천 조금 안 되더군요.
담배 피고 싶어서 편의점을 기웃거릴 때마다 그냥 로또 한 잔씩 사서 나오며 금연 결심을 다졌었습니다. 그게 또 나름 삶의 활력소가 되길래 지금까지도 습관처럼 몇 장씩 샀었습니다. 평일에 서너 장 사다 보면 발표일까지 굉장히 즐겁더군요. 와이프에게는 딱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동생에게만 얘기했었습니다. 단 얼마 당첨인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동생을 유럽 여행 보내줬습니다. 와이프도 2년 전에 부모님 서유럽 보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던 와이프가 제 동생하고 간만에 이야기하다가 제 로또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나 봅니다. 얼마 당첨되었는지 묻더군요. 서로의 돈은 절대 노터치잖아. 왜 그런 걸 물어봐? 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배신감을 느낀답니다. 서로 받는 월급이야 당연히 노터치지만 부부끼리 좋은 일도 나누지 않는데 그게 부부냐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해서 동생한테 그런 말을 듣게 하냐고 합니다. 본인이 당첨되었다면 인간으로서 시부모, 자기 부모 둘 다 여행 보내드렸을 거랍니다. 어차피 돈 관리는 각자 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왜 그러냐 했더니 갑자기 생긴 돈에 복권 당첨금 같은 건 부부끼리 나누는 게 당연하답니다. 와이프에게 당첨 사실을 숨기고 혼자 돈 쓰고 시댁 여행 보내드리는 쓰레기는 저밖에 없을 거랍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무슨 인생이 바뀔 엄청난 금액도 아니고 몇 천입니다. 물론 당첨 금액은 와이프에게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보여준다면 그제서야 알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뭔가 당첨 사실에 붕 뜨는 기분도 아니고 그동안 복권 사는데 부은 돈을 생각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번 걸까 하면 기분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해서 상을 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용돈 아껴서 산 로또 당첨금을 정말 와이프와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결론이 났습니다. 이 글을 와이프에게 보여줬고 오늘 앉아서 6시간 정도 돈 얘기 등을 나눴습니다. 결론은 와이프는 실비보험 하나 외에 들고 있는 보험이 없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나 아프면 500 주고 끝낸다고 하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아플 때 돈 없으면 어떡할 거냐 물어보니 그걸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합니다. 너같이 이기적인 남자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되냐고. 나 아프면 바로 버린다는 사람한테. 그래서 담담하게 나도 딱 똑같은 마음이다 했더니 이혼하자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혼자 나와서 재산 정리할 것이 있는지 뒤적거리며 생각하는 중입니다. 아파트만 나가고 대출 갚고 몇 천씩 돌려받고 물건 챙겨 나가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옷 좀 챙기고 게임기 챙겨가고 소파랑 요리도구 챙겨가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알아서 챙겨가든지 말든지 사실 후련하네요. 밀려있던 숙제를 끝마친 기분입니다. 제 스스로도 납득이 가지 않던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정말 혼자 잘 놉니다. 아내와 관계도 안 한 지 몇 년 됐습니다. 이제 끝나는 마당이니 숨길 것도 없네요. 아내였던 사람의 새로운 행복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회사 근처로 작은 방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대충 제가 궁금해하던 건 해결이 되었기에 이게 마지막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답변 드리고 싶은 공통적인 댓글들 답변하고 이만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 사실을 왜 숨겼냐? 숨긴 게 아닙니다. 원래 생색내는 것도 안 좋아하고 동생에게 말한 것은 제 돈 아깝다고 부모님만 보내드리라고 한사코 거절하길래 복권 당첨된 돈이니 부담없이 갔다 와. 딱 이 정도로 말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통해 전해 들으셨을 수는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제 돈이 늘어났을 뿐이고 어차피 서로 돈 나눌 것도 아닌데 와이프에게 말해봤자 놀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말을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5년간 지켜온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두 번째,
화장품 120만 원이 무슨 말이냐, 주작이다. 그쵸? 이거 일반적인 상황 아니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달 180, 두 번째 달 80, 세 번째 달 100, 이 정도 나갔습니다. 네 번째 달부터 20으로 합의한 겁니다. 그때 계산했던 거라 정확한 내역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혼여행 때 면세점에서만 거의 100 이상을 생활비 카드로 긁은 걸로 기억합니다. 추가로 더 사서 저 금액이 나온 거고요. 세 번째 달에 오히려 두 번째 달보다 더 금액이 오르길래 도저히 못 참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리 화장품을 빨리 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껴서 쓰는 편이랍니다. 6개월이나 쓴 게 마침 지금 다 쓴 거고 면세점에서 에센스, 크림 등을 산 건 그게 경제적이라 그랬답니다. 색소 화장품들도 비싼 거 안 쓰고 중저가 라인으로 쓴답니다. 똑같은 화장품을 산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것저것 얘기해 주는데 듣다가 포기했습니다. 하여간 절대 다 써서 다시 산 건 아니랍니다. 세 번째, 아플 땐 어떡하냐? 당연히 병원비는 각자 부담해야죠. 자주 병문안은 갈 겁니다. 뇌경색 등 요양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도 제 보험은 넉넉히 넣어 놓았습니다. 와이프도 아마 잘 준비하고 있겠죠? 만약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친정 어머님과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보태줄 의향이 있습니다. 다들 저희 부부 같은 결혼 생활을 부러워하리라 생각했는데 여자분들 중에도 그게 무슨 결혼이냐, 이혼해라 이런 댓글을 보며 좀 충격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나 그런 생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아니더군요. 그리고 저희 평소에는 굉장히 사이 좋습니다. 같이 맛집 다니고 저녁에는 카페 가서 한두 시간씩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며 스트레스 풀고 주말에도 같이 여행 가기도 합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돈 얘기만 피해왔던 겁니다. 얼마 버는지, 얼마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등의 이야기들만 피하는 겁니다. 각자 서로가 돈 관리를 잘할 거라 믿는 느낌이랄까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로또 당첨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저희 부부같이 사는 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전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다 털어놓을 곳이 없고 너무 답답해요. 처음으로 익명으로 글을 씁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아요. 결혼 5년 차의 난임 부부입니다. 허니문 베이비부터 기대했지만 안 됐고 1년까지는 별 걱정 없이 아이 기다렸는데 1년차가 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떨리는 마음으로 산부인과 난임센터를 찾았어요. 저와 남편 둘 다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건강하다니 마음 편히 기다려보자 하여 보약도 먹고 아이 가지는데 도움된다는 음식 챙겨 먹고 부부가 주말마다 같이 등산 다니는 등 노력하며 아이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뒤로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이는 와주지 않았고 고민 끝에 본격적인 난임 치료를 받기로 하였어요. 인공수정과 시험관, 1차 실패, 2차 실패. 자연적으로 아이 기다릴 때도 매달 실망이 컸지만 시술을 받고 제발 착상되길 기원하며 기대하다가 임신이 안 되었음을 확인하는 건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몸이 많이 붓고 체중이 늘어나더라고요. 먹는 양은 오히려 줄였는데도 날이 갈수록 살이 찌는데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후유증이라더라고요. 몸매 망가지는 건 아이 가지는 데 비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그저 담당 선생님 지시에 따라 계속 호르몬제를 먹고 호르몬 주사를 투약했고 때 맞춰 시술을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아이는 와주지 않았어요. 저의 상태가 점점 불안해 보인다며 걱정하는 남편과 상의 끝에 난임휴직을 결정했어요. 제 직업은 2년까지 난임휴직이 가능해서 상사에게 보고드리고 난임진단서 제출하여 곧 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1년 휴직을 우선 냈어요. 난임 휴직으로 푹 쉬며 준비하니 금방 아이가 생긴다는 이야기들을 들어 희망적이었어요. 하지만 1년 휴직 동안도 아이는 와주지 않았고 결국 1년 더 연장 신청을 했어요. 그때 병원도 옮겼어요. 그 전 병원은 큰 산부인과에 속한 난임센터라서 임산부들과 섞여 진료를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배부른 임산부만 봐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내 모습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난임만 전문으로 보는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통원 가능한 거리 내에서 제일 유명한 난임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희망을 품고 하라는 건 다 했습니다. 아이 가지는데 좋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했던 1년, 여러 번의 고통스러운 시술과 설레는 기다림, 그리고 무너짐. 결국 저는 호르몬 부작용으로 퉁퉁해진 몸으로 마지막 난임휴직을 다 쓰고 아이 없이 복직했습니다. 2년간의 희망을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크게 우울증을 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늘 저를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해줍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주고요. 그 뒤로 1년이 지났네요. 아무런 시술도 받지 않고 저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만을 챙겨왔어요. 부작용으로 찐 살도 다 빠졌고 안 그래도 저 하나밖에 모르던 남편이 더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덕에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 많이 회복됐다 싶어 두렵지만 다시 한번 난임병원에 다녀볼까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저희 부부 때문에 양가 부모님, 집안 어르신들 다 마음 많이 써주시고 늘 용기 주셨어요. 너희 탓이 아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더라. 마음 편히 먹어라. 그런데 단 한 사람, 저의 손위 형님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형님은 유난히 저한테 날카로웠어요. 나이가 저와 동갑인데 나이 때문인지 자신을 형님 대접 안 한다며 시부모님께 이상하게 말하고 아주버님을 내세우거나 본인이 직접 하거나 저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았어요. 이유는 늘 형님 대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어요. 참고로 저는 형님 소리 깎듯이 하며 예의 있게 했습니다. 저는 결단코 형님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나 싶어 왜 그러시냐, 내 어떤 행동이 이상했는지 물어도 딱히 집어 말하지도 않고 싸움만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나오는 형님 때문에 당황했지만 나중엔 사람 자체의 인성이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최대한 피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막 싸워주기도 했는데 늘 저 애를 나쁜 쪽으로 교묘히 몰아가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선 늘 웃으며 우리를 챙기는 듯 행동하여 저를 미워하는 걸 주위에 티내지 않는 기묘한 사람이에요. 피하는 게 답이다 싶었어요. 형님은 저보다 1년 늦게 결혼했는데 제가 난임을 겪는 동안 딸 하나를 낳았고 둘째 딸을 품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를 미워하던 형님은 그 기간 동안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의 첫 임신 16주에서 17주 차쯤 가족 행사에서 봤는데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지 않은 때인데도 마치 만삭처럼 허리를 짚고 배를 내민 채 애가 움직이네 하며 계속 제 앞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저의 건강에도 관심도 없을 사람이 어른들 앞에서 저에게 동서, 살 많이 쪘네. 애 가지려면 좀 빼지 그래. 비만이 원인인 거 아냐? 라며 걱정하는 듯 제 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나의 자격지심인가 아무리 다르게 생각해보려 해도 저를 놀리는 행동인 것 같았어요. 제가 난임휴직을 결정하고 시부모님이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한우도 보내주시고 흑염소도 보내주시고 참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난임휴직 중 어느 명절날 형님은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던 중이었어요. 형님이 애기 태동이나 애기 크기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니 친척 어르신 한 분이 그래 땡땡이네는 휴직했다며 하고 저에게로 화제를 돌리시더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했지만 물으시니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며 아유 우리 땡땡이가 직장에서 휴직도 되고 대단하죠 하면서 아기 얘기보다는 제 직장에 대한 칭찬으로 이야기를 넘겨주셨어요. 그러자 형님이 픽 웃으며 뒤에서 난임휴직이 자랑이야? 웃으며 중얼거리는 겁니다. 제 앞쪽에 계시는 어른들까지는 안 들리고 딱 저까지 들리는 목소리로 너무 황당해서 돌아보며 네? 했더니 오빠 나 배 땡겨 하며 아주버님을 부르더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재차 물으니 아 배야 하면서 배 잡고 아주버님 부축받아 방으로 들어가는데 더는 안 했어요. 형님한테 시비 걸어서 뱃속 아기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몰아갈 사람인 걸 이미 알거든요. 그렇게 그때 형님 이야기를 남편에게 따로 했더니 남편이 나서서 저와 형님을 못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 뒤로 형님 출산까지는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아예 안 보긴 힘들어 출산 뒤 아기 데리고 있는 형님을 마주치기는 했는데 저를 보고 묘하게 웃는 그 얼굴이 너무 싫더라고요. 괜히 제 앞에 오더니 작은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예요 하며 애를 쑥 들이밀기도 했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대사도 이상하고, 그리고 제가 2년의 난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최근 형님의 둘째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주차가 꽤 되었는데 시부모님이 저에게 최대한 안 알리려 하셨대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조카에게 무심하냐며 재수씨 애 안 생긴 게 우리 와이프 때문이냐 왜 네 형수 안 챙기냐고 네 형수 서럽다고 운다고 마음 심보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막말을 했다고 해요. 순둥이 남편이 욕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울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 길로 시댁에 전화해서 형이랑 형수가 있는 이상 다시는 집에 안 가겠다 통보하고 저도 시부모님한테 아무 연락 못 받게 하고 있어요. 난임병원을 다시 다니는 문제로 남편과 상의하던 때였는데 저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네요.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또 그렇게 미운 사람한텐 나에겐 와주지 않은 아이가 순조롭게 쑥쑥 생기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내 모습도 싫어요.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러는지. 난임으로 형님이라는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이 기분, 나에게 하나 도움 안 될 감정인데 왜 이리 떨치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주위에 말하긴 너무 힘들어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위로와 조언을 구하려 이 밤에 긴 글을 썼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